저는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은 특히 질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최은혜 의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그 질의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와 있는 홍종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모녀간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거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증여세 탈루 의혹이 돼 있고, 또 후보 지명 당일에도 이 사인간 차용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전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뒤에 전체 자금 흐름을 짜맞추기 위한 분식 회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쪼개기 편법 증여. 저는 법꾸라지라고 많은 공격들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는 새꾸라지다. 정말 이걸로 강의를 하셔도 돈 많이 버시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격세 증여. 소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은 이렇게 격세 증여를 했고요. 또 갑질 끝판왕. 근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갑질이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아직 장관도 되지 않으셨는데, 후보자 듣고 계시죠? 네. 장관도 되지 않았는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났던데, 갑질입니다. 또 이게 삐뚤어진 가치관이에요. 재벌을 암세포라고 한 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학벌 만능주의, 성적 만능주의, 또 중소기업인을 몹시 우습게 보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셨고요. 또 20년 동안 교수직을 하셨는데 저는 표절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려고 했더니 논문이 딸랑 14편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논문은 하나도 없고요. 이 논문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논문 같은 경우는 길지도 않아요. 20몇 페이지 쓰는 데서 40% 이상이 똑같은 내용을 베껴 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각 주에다가 내가 앞에 걸 베끼겠다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표절이라는 형식적인 거는 피해 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의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혹투성이에 우리 후보를 사퇴시켜도 부족한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히려 후보를 감싸고 있어요. 아주 안간힘을 쓰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내로남불을 대표하니까 그런 후보자를 감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후보자가 아마 문재인 정권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중성의 내로남불이다.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시절에 다른 자료가 없어요. 국회의원 시절에 재산 신고밖에 없더라고요. 재산 신고는 올바로 하신 거죠? 재산 신고 하신 거 정확하게 하신 거 맞죠? 네, 국회의원 맞습니다. 시절에, 그죠? 확실하게 하신 거죠, 그죠? 네, 제가 그거밖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재산을 좀 따져봤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날 하셨고, 국회의원을 마치시는 2016년 5월 29일 날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현금성 자산, 부동산 이런 거 빼고 현금성 자산을 보니까 부부가 합해가지고 14억 7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마치면서 보니까 12억 5,3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5개월 사이에 2억 2천만 원이 이제 감소하신 거죠. 그런데 이 5개월 동안 배우자와 장녀는 충무로 건물과 토지, 평택시 지산동 토지 등 현금을 지불을 많이 합니다. 증여세도 지불을 하고. 그래서 이 들어간 돈과 나간 돈을 다 따져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간 돈은 7억 3천이 나갔는데 이 재산은 2억 5천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이 5억 1천만 원의 출처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이게 현금으로 어떻게 다 하신 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명백한 공직자 재산 신고의 누락이든 의도적 고의적 탈락이든 하여튼 제12조 공직자윤리법 12조 성실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실하고요.
이것은 공직자께 계신다면 해임도 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그 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재력가인 장모한테 증여를 받으셨다면 증여세 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후보자가 여기 앉아서 장관 되시겠다고 청문회 하실 지금 여가가 없어요. 지금 국세청 조사 들어가면 세금 탈루 고액 체납자 지금 추진당하게 생겼습니다. 그거 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후보자님, 소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5대 결격사라는 게 있어요. 5대 결격사에 하나도 해당은 안 되시더라고요. 함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 장관님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논란 벌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부족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재벌 문제라든가 아니, 저는 후보자님이, 시민사회단체 시절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국회의원 시절 활동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배울 게 있다고 좀 생각하고 열심히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증여세 납부 다 하셨어요. 세금도 납부 다 하셨는데, 납부했는데도 이제 문제가 된 것처럼.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보자님이 열심히 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후보자님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19대 국회 활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사실은 삶이었다라고 판단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고 정서적으로 보면 이것이 갖는 간극 때문에 후보자님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정서적으로 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보이는 생각이 좀 그렇게 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님께서는 19대 의정활동 내내 부의 대문을 이제 적극 비판해 오셨어요. 사실은. 과다한 상속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보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여세를 많이 내시고 사실은 많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평생 모아도 될 돈을 그냥 증여를 받으시면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증여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장경제에서 부의 대물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과도하게 될 때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생각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도 보니까 국회의원 임기 중에 부의 대물림 적극 비판하시면서 자녀분이 이 장모님한테 상속 받기 이전에 세대 생략 증여 산출에 관련해 가지고 30% 50% 상해 조한 법안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증여세를 내야 될 형편에서 그 전에 이런 법 내면은 아깝지 않으세요? 네, 더 내야 되는데 이 통과되면. 제가 공적인 일을 하면서 제 사적인 이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서부터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상속 증여세, 보유세는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 관련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바가 없어서 쭉 우리 장관, 지난 정부에서 우리 장관님 하시거나 총리 하셨던 분들 봤더니 정원 국무총리도 본인 아들 부부한테 주택 등등 증여했다는 의혹 다 있었는데 그냥 통과돼 총리 잘하셨고 현호석 경제부총리님도 보니까 아들 뭐 1억 원 예금 증여 지명 후에 나중에 지명 후에 이제 증여세 낙정 납부하셨고 딸 아파트는 대출 3억 끼고 편법 증여하셨고 이준식 사회부총리님 같은 경우도 29살 딸한테 10억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납부 확인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로 돼 있었고요. 조윤선 여가부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엄마한테 이제 2억 원 빌렸다고 하는데 증여세 안 냈다고 나중에 사과까지 하셨고 윤상직 산자부 장관도 지명 후 장남에 대해서 예금에 대한 증여세 부분 나중에 또 그것도 내신 것 같고 대부분이 사실은 증여세 관련해서 탈루하셨다. 지명 이후에 이제 뒤늦게 다 납부하시고 대부분 그냥 또 무사 통과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증여세는 다 내시는 게 맞고요. 이게 맞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다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그 정도 컸다라는 것 정도는 더 마음 깊이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건 해명할 거 아닌데 만약 절세를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이 충무로 건물 같은 경우 보면 배우자님이 4분의 1 가져가시고 자녀분이 4분의 1, 처형이 2분의 1 가져가시대요. 이거 쪼개기 더하면은 증여를 세액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당시 제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한에서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최대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야 된 거는 절세를 위한 쪼개기였습니까? 아니면 그 증여자의 의지였습니까? 네,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요. 당시 저는 현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그 의사에 대해서 제가 크게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5분간의 질의와 답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 위주로 시간을 쓰실 경우에 후보자께서 꼭 그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위원장에게 요청하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래도 이 4인간 차용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전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뒤에 전체 그 자금 흐름을 짜맞추기 위한 분식 회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쪼개기 편법 증여. 저는 뭐 법꾸라지라고 뭐 많은 공격들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는 새꾸라지다. 정말 이걸로 강의를 하셔도 돈 많이 버시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격세 증여. 그 소위원회, 그 조세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은 이렇게 그 격세 증여를 했고요. 편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논문은 하나도 없고요. 뭐 이 논문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개의 논문 같은 경우는 뭐 길지도 않아요. 20몇 페이지 그 쓰는 데서 40% 이상이 똑같은 내용을 베껴 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각 주에다가 내가 앞에 걸 베끼겠다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표절이라는 형식적인 거는 피해 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의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혹투성이에 우리 그 후보를 사퇴시켜도 부족한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히려 후보를 감싸고 있어요. 아주 안간힘을 쓰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또 갑질 끝판왕. 근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갑질이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아직 장관도 되지 않으셨는데 그 후보자 듣고 계시죠? 네, 듣고 장관도 되지 않았는데 그 뭐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났던데 갑질입니다. 또 이게 삐뚤어진 가치관이에요. 뭐 재벌을 암세포라고 한 거는 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학벌 만능주의, 성적 만능주의, 또 중소기업인을 몹시 우습게 보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셨고요. 또 20년 동안 교수직을 하셨는데 저는 표절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려고 했더니 논문이 딸랑 14편. 는 간사간에 합의한 대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오늘은 특히 질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최은혜 의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그 질의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나와 있는 그 홍종학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모녀간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거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나와 있고요. 증여세 탈루 의혹이 돼 있고, 또 후보 지명 당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내로남불을 대표하니까 그런 후보자를 감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후보자가 아마 문재인 정권의 아마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중성의 내로남불이다.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시절에 다른 자료가 없어요. 국회의원 시절에 재산 신고밖에 없더라고요. 재산 신고는 올바로 하신 거죠? 재산 신고 하신 거 정확하게 하신 거 맞죠? 네, 국회의원 맞습니다. 시절에 그죠? 확실하게 하신 거죠, 그죠? 네, 제가 그거밖에 자료가